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는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찐 초보도 무언가 노력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갖고 한강 한강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휘, 용어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 실전 투자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손실을 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는 그 부분을 알았다. 그리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차라리 손실 보기 전에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과 애청자분들과 한강 한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자는 자본의 증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증자의 형식이죠. 돈을 주고서 무언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것. 그리고 보너스 개념으로 무료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 이렇게 유상과 무상을 나눠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 중에서도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공모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그 유상증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도 호재로, 일부 장기적인 호재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감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자, 뭐 먹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감자가 굉장히 투자자를 어렵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이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진중하게, 그리고 감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좀 피해보자라는 목표 의식을 좀 갖고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는 자본의 감소죠. 증자는 자본의 증가였고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증자는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 채권 발행,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증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자는 자본의 결손, 쉽게 많이들 알고 있는 자본 잠식을 해소하려면 감자라는 방법을 택하는 회사들이 가장 많고, 감자라는 방법밖에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다. 여기까지 왔으면 감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감자가 투자자들에게를 굉장히 어렵고 좀 심란하게 만드는 이슈 중에 하나죠. 감자를 알기 위해서는 단어를 조금 더 알고 회계적 용어들을 조금 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본이라고 하면 자기 자본을 줄여서 자본이라고 합니다. 순자산이라고도 하고요. 그 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자기 자본, 줄여서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그럼 무엇이냐? 액면가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면가는 회사가 시작할 때 주권에다가 1,000원으로 기재를 할 거냐, 5,000원으로 기재를 할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시작할 때 주로 5,000원 액면가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자본 잠식은 그럼 무엇이냐? 연속된 적자로 인해서 기업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잠식해 나간다. 무언가 잠식해 나간다. 그런데 무엇을 잠식해 나가냐? 자본을 잠식해 나간다. 그래서 적자까지도 총 합산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줄어들었을 때 결국 자본을 먹어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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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나가다가 결국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줄어드는 상태를 자본 잠식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본 잠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낮아졌으니까 자본 총계를 높이는 방법, 자본 잉여금을 많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본 잉여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식을 초과로 발행하는 것, 유상증자죠. 그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 잠식을 없앨 수 있는데, 누가 적자 연속인 기업의 주식을 새로 돈을 내고 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겠죠.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은요. 그럼 두 번째로
이익잉여금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익잉여금을 높인다. 결국 흑자로 전환하거나 흑자를 지속하는 기업은 자본 잠식 상태까지 애초에 오지를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에 온 기업이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마지막 하나, 감자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자를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본, 자본금, 자본 잠식, 자본 총계 이런 말들을 좀 드렸는데 자본 잠식률까지만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본 잠식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본금 분의 자본금 빼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 비율을 하는 건데요. 자본 잠식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3월이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요.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2개년도 연속으로 달성하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률 100%를 기록하게 되면 완전 잠식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 잠식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1개년도, 2개년도 상관없이 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회부됩니다. 그토록 자본 잠식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주식 투자자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두 가지 감자 방식이 있는데요. 유상감자는 말 그대로 뭔가 보상이 있는 거죠.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을 일정 금액으로 사들인 후 이것을 소각시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으로 사들인다라고 했는데 결국 현재 시가보다는 낮겠죠. 액면가로 사들이는 기업도 있고요. 현재 시가와 액면가 사이에서 사들이는데 결국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유상 감자를 할 만한 돈이 없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감자를 할 때 유상 감자는 찾아보기 극히 드문 방식 중에 하나다. 두 번째, 무상 감자입니다. 말 그대로 보상이 없는 거죠. 주주들에게 보상 없이 감자 비율만큼 주식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인데요. 이 무상 감자의 방식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5,000원짜리 액면가의 주식을 1,000원으로 바꾸거나 500원으로 바꾸는 액면가를 낮추는 방법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회계상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발생시키는 감자 방식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식의 합병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거죠.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2대1, 5대1 이런 비율로 2주를 한 주로 병합하겠습니다. 5주를 한 주로 병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합병함으로써 그 비율만큼 주식 수는 줄어들고 대신 주당 단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한 주당 단가는 그 비율만큼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 계좌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계산은 아니다. 하지만 감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급락이 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자는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까지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본금 4억의 기업, 자본잉여금 1억, 이익잉여금 1억입니다. 자본 총계는 6억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실적 악화로 인해서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계산식을 돌려서 자본 잠식률을 계산을 해보면 자본금은 4억, 그리고 자본금 분자의 4 빼기 자본 총계를 해야 되는데 자본 총계는 현재 6억인 기업에 4억의 적자가 발생했으니까 자본 총계 현재는 2억이겠죠. 그럼 4분의 4 빼기 2 하면 4분의 2가 되고 약분해서 2분의 1 곱하기 비율 100을 하면 50%의 자본 잠식률이 나오게 됩니다. 50%의 자본 잠식이 나오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예시죠. 동일합니다. 자본금 4억, 자본잉여금 1억, 그리고 이익잉여금 1억입니다. 자본 총계 6억이죠. 하지만 이 기업이 현재 상태로 6억의 적자가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본금 4억 분모에 그리고 자본금 4억 빼기 현재 자본 총계가 6억에서 6억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러면
4분의 4 빼기 0, 4분의 4는 1이죠. 1 곱하기 100 비율을 하면 자본 잠식률 100%의 기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은 바로 상장 폐지 사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회부되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끝으로 두 번째 예시는 완전 잠식이고요. 첫 번째 예시는 자본 잠식률 50%의 부분 잠식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4대 1로 감자를 실행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4대 1로 감자를 실행을 하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죠. 그러면 자본금 4억이 4대 1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자본금 4억이 1억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4억의 적자가 발생했어도 6억 원 자본 총계에서 4억 원 적자를 빼면 현재 자본 총계는 2억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 2억, 자본금은 감자로 인해서 1억. 그럼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많아지는 효과, 재무상 개선이 발생해서 이 기업은 자본 잠식률 50%의 기업에서 4대 1 감자를 실행해서 자본 잠식이 해소되었다라고 재무적 효과, 감자의 효과를 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본, 자산 총계,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내 주식 4대 1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만큼 4대 1 비율만큼 주가, 한 주당 거래가액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상의 손해는 나오지 않지만 자본 잠식의 기업이다라는 것이 결국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이다. 여지껏 나의 자본을 갉아먹는 기업이었다. 적자가 지속된 기업이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상증자를 운영자금 목적으로 막 하는 기업, 그리고 증자와 감자를 반복해서 한 역사가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건강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에서 자본 잠식률 쉽게 계산해서 공시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재산상 손해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이어가는 노력, 그리고 공부 앞으로 찐 초보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주식 취득 결정과 비슷한 용어인데요.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공시가 투자자에게 그리고 주가에 더 긍정적 영향을 불러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